우리 지역 충북 지역 코로나19 확진 현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어서요. 걱정이 됩니다. 우선은 충북 지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지역별로 좀 봐주십시오. 충북이 이제 지금까지 작년 2월부터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누적이 한 2,6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2,600여 명이요? 예. 그러면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이거는 뭐 26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지난. 그러면 한 17개 시도 가운데 한 10위권 정도 됩니다. 10위권 정도요? 네, 그 정도 적이고 요새 계속해서 지금 두 자릿수 지금 그 확진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29일 그 충청북에 따르면은 그 이제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뭐 10명이 넘었는데 예. 청주가 이제 6명이고 진천 2명, 보은 1명. 그래서 어제 오후 3시 기준 9명, 외국인 3명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누적 확진자 2,622명. 네. 그 청주가 아무래도 이제 거의 이제 1,000명에 가깝게. 1,000명이 예. 됐을 거예요. 시간별로 자꾸 이제 그렇죠. 증가되니까요. 오후 3시가 999명이었으니까 아마 아마 어제 1,000명, 오후 3시 현재가 1,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어쨌든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여전히 계속해서 청주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염 경로나 확인이 됐던 상황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28일 확진된 30대 중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요? 요새는 이제 그 소규모 단위 감염이 많죠. 예. 직장 내 동료끼리의 감염, 그리고 뭐 가족끼리 가족 내의 그렇습니다. 감염이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아마 그 교사 같은 경우는 가족 3명이 같이 예. 감염. 예전에는 뭐 가족 중에 뭐 감염 안 됐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었어요. 많았잖아요. 그죠? 예. 이제는 한 명이 감염이 되면 이제 가족 전체가 함께 감염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진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지난 28일에도 30대 외국인 직장 동료, 이번엔 직장 동료 3명 또 이제 자가격리 중에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예. 이제 감염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이게 소규모 사업장 확진자는 모두 5명이 됐고, 예. 그 방역 당국이 이제 최초 감염 경로를 찾고 있다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 감염 경로도 잘 몰라요.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좀 많고. 어쨌든 직장 동료 또 가족 내에서의 이런 감염들이 지역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만은 예방 백신 접종률도 네. 한번 짚어주십시오. 전국적으로 한 5.4% 어제 기준으로 됐다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충북 지역 같은 경우 4월 29일 0시 기준 1회차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2번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회차. 그러니까는 1회차 접종 9,329명이 접종해서 누적. 네. 누적이라면은 그 접종 이후에 2월 이후에 계속해서 인원이 지금 10만 7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요. 10만 7천 명. 네. 그리고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 3주 단인가요? 이제 접종을 하니까 예. 이제 2차 접종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차 접종이 우리 충북이 815명.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2차 접종이 9,700여 명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0시 기준으로 전체 접종 대상자 21만여 명이 아마 상반기 2, 4분기까지의 목표 인원인 것 같은데 네. 그중 1차 접종률이 50.2%, 2차 접종률은 4.5%다. 1회차 접종분까지는 일단 50%가 넘었군요. 2회차는 아직 4.5%가 그래서 미미한 어쨌든 상황. 지금 159만 우리 주민등록상 충북 인구 중에 85%가 예. 이제 접종을 해야 되니까 아직 전체적으로? 좀 갈 길이 좀 멉니다. 멀죠. 예. 사실은 접종률도 좀 빨리빨리 좀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지역뿐만의 네.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면서. 아마 자가 키트 만드는 데가 아마 오송 공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국과 인터넷 판매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5월 초면은 며칠 안 남았는데 그때부터는 시중 유통이 가능하지 않겠나. 예. 지금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정확성, 정확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선별진료소 가면은 코스 깊숙이 하면 조금 고통스러운 표정 짓는 분들을 우리가 화면에서 종종 보면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저거 힘들지 않나 하고 좀 그런 불안감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자가 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스로 할 때는 과연 아프게 이거를 할까 하는 예. 부분이 가장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자가 키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콧구멍 한 1.5cm에서 2.5cm 수준에서 그런 예. 어떤 그 콧물을 채취하도록 했는데 정확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리가 여전히? 일반 의료진이 하는 거에 비하면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도 자가 키트를 해서 그 자기 스스로 양성 판별해 본다는 거는 굉장한 의미 또 있는 거지요. 우리 그 코로나 지금 이제 그 1년 넘는 상황에서는 굉장한 또 진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예. 또 기구가 나갔다는 거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상황은 좀 더 지켜볼 수 있도록 네, 네,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홍순목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월 30일 전해드린 뉴스박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